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실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기후 경향성 파악하기를 할 건데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인터넷이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를 하나 더 준비해서 같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사이트, 그 기상청 국가기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말고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볼 건 뭐냐면요.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료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자료들이 기온이라든가 기온, 그다음에 뭐 강수량,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뭐 1, 2년이 아니라 막 2, 30년 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단지 그냥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이 정량적 자료 숫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어떠한 이 변화가 생기는지 정량적 분석인데 덧셈 뺄셈 잘 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 잘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이제 예측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보면 지금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과가 이제 이게 사과라고 하는 과일이 1900년대, 1900년대예요. 1900년대.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사과라고 하는 거를 뭐 재배를 한 건 뭐 있긴 있었지만 사과를 이렇게 대량으로 막 이렇게 재배한 건 아니고 1900년대부터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과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이죠. 여기. 그죠? 예. 여기.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있고요. 특히 대구, 그죠? 여기가 대구잖아요. 예,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건 2060년입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더워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2060년에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 일부 지역만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또 그 폭염 발생한 걸 보면 1994년인가요? 얘가 94년일 겁니다. 94년에 폭염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일 많았는데, 그때 폭염 발생 일수도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더웠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1994년에. 여러분들이 1994년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경험해봤을 겁니다. 2005년 뭐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폭염 사망자 수가 94년을 빼더라도 요거 이제 보면 여기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가 엄청 차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폭염 발생 일수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생 일수가 좀 약간 평균치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평균치를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온하고 강수량을 연대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고. 5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 쉬지 않고 퍼부었던 8월의 늦은 장마. 강력해진 태풍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추세에 하여 대기가 품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날씨의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강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가뭄이라면은 오랫동안 가물어지고, 비가 온다면은 대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든지. 2010년의 한반도.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유독 춥고 눈이 많이 내린 1월. 그 때문인지 올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추위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0년간 겨울 일수는 서서히 줄어들어 무려 한 달이나 짧아졌습니다. 식물도 동물처럼 추운 겨울에는 성장을 일시 중단하고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이 지속돼 겨울 일수가 줄어들 경우 식물은 일찍 동면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생태계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개념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한반도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점점 온난화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이제 그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교과서 73페이지에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거기가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 자, 기상자료 개방 포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기후 통계 분석을 들어가셔서 기온 분석이나 강수량 분석 항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통계 분석이 있죠? 이걸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기온 분석을 먼저 해보시면, 기온 분석은 이제 자료 부분이 있어요.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 여기 이제 선생님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연도가 있고요. 계절도 있어요. 계절. 네, 계절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료는 그냥 기본 자료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대전이니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자료가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분석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따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온 분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도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절별이 아니라 이제 연대별이기 때문에 연도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1987년부터 2016년이 여기가 16년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엑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표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과서 보시면 여기에 교과서에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는 건데, 이제 그 1912년 이후로 연속적인 자료가 쭉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지역,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해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인천, 서울, 강릉, 대구, 목포,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이제 기온이에요, 기온.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의 증감을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료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1973년부터 2002년까지를 합니다. 1973년부터 2002년까지를 하고, 그리고 1987년부터 2016년까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전 지역 기온 아까 검색한 거 있었잖아요. 검색 보시면 여기 이제 1973년, 그러니까 이제 여긴 87년부터 2016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요렇게 두 개의 자료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사실은 1973년부터 2016년까지 되게 긴 시간이죠. 긴 시간, 거의 한 50년,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쭉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중복되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3년부터 2002년, 그리고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겹치는 부분, 겹치는 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하고 빼는 거예요. 이제 빼는 거죠, 빼는 거. 이제 평균을 내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 지역의 기온을 이제 1973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평균을 내보면 12.423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또 계산해보면 12.983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감량이 얼마냐면 0.56입니다. 기온이 0.56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강수량도 보면 1973년부터 2002년까지는 1333.99라고 하는 이제 밀리리터가 되겠죠. 요만큼이 나오고요. 1987년부터 2016년까지는 1370.15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증감을 보면 36.16이라고 하는 증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 인천, 서울, 강릉, 대구, 뭐 부산, 목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증감이 있죠. 증감. 증가한 경우는 이제 0.4, 감소한 경우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0, 뭐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증감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온도는 이제 기온이, 그죠? 기온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어요. 기온이 이제 거의 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하게도 부산은 오히려 강수량이 감소했죠. 감소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지역들도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뭐 인천, 서울은 엄청 많이 증가했죠. 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예, 되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 서울 쪽에서 뭐 수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증가했으니까 이게 볼 수 있는데 대전을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대전을 이렇게 그래서 대전을 보시면 여기 보면 대전이 기온은 0.56이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은 36.16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죠. 0.36이었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보면 0.56이네요. 0.56과 36.16. 자, 0.56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대구가 0.4 증가했거든요. 예. 강릉도 0.4. 예. 서울도 0.4인데 여기 우리 대전이 0.5가 증가했어요. 0.5가.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그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는 36이 증가했죠. 아까 보면 그죠? 36이 이렇게 플러스 36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온은 0.5. 그러니까 보니까 대구가 예전에 대구가 많이 더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오히려 대전이 더 온도가 많이 증가했어요. 이제 뭐 이게 원래 대구가 더웠으니까 그죠? 예, 같이 증가했으니까 뭐 지금도 대구가 제일 겠지만 대전도 만만치 않게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이제 36이 이렇게 증가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산은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겹쳐서 수치를 뭐 처음에 뭐 1913년부터 2016년까지 얼마큼 증가했냐가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걸 또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이제 뭐 더 세분해서 나누는 거죠. 이제 중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증감 표시를 또 나중에 또 그러면 이제 증감이 중복적으로 여러 개를 나누면은 증감한 거를 여러 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증감량을 이제 어떻게 토의를 해보는 건데, 뭐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6개 지역이 있었어요. 아까 강릉, 서울, 대구 평균 기온이 가장 크게 증가했어요. 아까 뭐 0.4가 증가, 우리는 대전은 0.5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강수량도 서울, 인천이 엄청 크게 증가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강릉, 대구, 목포도 증가했는데, 부산은 오히려 이제 뭐 했다? 강수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은 대구 증가량보다 이제 높게, 대구라고 하는 게 더웠던 지역이니까 이제 같이 쓴 거죠. 그래서 높게 나타났고, 강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강수량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산만 감소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온과 강수량이 이제 늘어났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 경향성에서 이번에 이제 한반도가 이제 어떻게 기후가 연대별로, 그죠? 연대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대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1973년부터 2002년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증가하고 있어요. 평균 한 0.4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0.5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평균 기온은 계속 좀 증가했고, 이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0.1에서 0.4, 대전은 0.5,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아까 0.1이 어디였냐면은 목포 같은 경우는 0.1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을 다른 데 해봐도 돼요. 뭐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뭐 군산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럼 군산이 어떻게 이제 기온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수량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수량은 마찬가지로 강수량도 이제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만큼 강수량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수량은 이제 증가했죠. 보통 많이 증가할 경우는 한 뭐 130 가까이, 그죠? 예, 증가해요.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130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죠? 예, 서울, 인천. 예,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한 36, 그죠? 예, 36만큼, 그죠? 한 40 가까이 증가했다. 근데 부산은 감소했다. 그래서 경향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여기 선생님이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대별로 기온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계절별 한반도의 기후 경향성 파악하기는요, 수업 시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별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대전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그 기후 변화 포털, 기후 데이터 포털이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계절별로, 그죠? 계절별로. 자료 구분은 이제 계절별로 해보시고, 자료 형태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기간은 1987년부터 이제 2016년.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은 대전으로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작성해보시고,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신 걸 이렇게 그래프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좀 하기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그래프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향성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계절별이죠, 이제는. 계절별로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사해 보세요. 대안 방안이 있을 겁니다. 예, 요즘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더워지고 있는 지구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이제 듣고서 그 다음 주에 한반도의 계절별 기후 경향성 파악하기를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에 교실에서 만나요. 예, 고생했습니다.